윤심입니다. 윤심. 오랜만에 등장했죠. 윤심 왜 등장했느냐? 민주당 김행 배임 혐의로 고발, 백지 신탁제도 거론도. 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민주당이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 인사청문회 때 김행 후보가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했습니다. 따님의 주식 거래 내역 현황, 지분 구조 밝혀주시라고요. 네. 직계 좀비속이. 저도 그것을 딸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딸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고발을 국정조사 당하신 건지. 네. 그러면 고발하세요. 지금 그럼 배임을 저지른 후보자는 이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그러면 가야 된다는 고발하시죠. 말씀입니다. 고발하시죠. 네. 김행 후보자 고발하세요. 고발하시지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인 건지 민주당 정말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더니 김행 후보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발을 환영한다.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고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다는 건 나는 정말 결백합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할 텐데 사실 이게 문제가 김영동 의원님. 예. 근데 고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 임명하니 안 하니 이후에 한참 뒤에 사실 결론이 나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이거 사전에 몇 가지 이렇게 좀 짚을 내용이 있습니다. 뭐 네. 고발했기 때문에 아마 고발 절차, 수사 절차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또 한 번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사법부 내지 준사법기관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떠넘긴 것이죠.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 보면 국민들께서 야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날 청문회에서 여야가 국회법이 정한 절차, 청문회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위원장이 회의만 운영하면 될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자료를 제출해라 마지막에는 이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퇴하라고. 네.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민주당 중심으로 된 그 위원들이 국회법과 청문회 절차법을 지켰는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고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단은 아마 수사당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셨어요. 보다 참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의 행태가 참 정말 도를 넘어서 가관이다. 정말 실망을 넘어서 분노까지 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기고 나서 노무현 정부 이후로 지금 한 20여 년 지났는데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음대로 나가버린 거는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그동안 그 수많은 후보자들이 억울하지 않아서 할 말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상 보면 저렇게 무단 이탈한다는 거는 병사가 전쟁에서 그냥 무단 이탈하는 거하고 아무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자격자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재산상의 이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소명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를 않는 데다가 그냥 우리 딸이 원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우리나라 실정법을 다 위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 안 되니까 지금 고발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사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김행 후보자의 경우는 저는 아마 유인촌 신원식 장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임명하지 않을 걸로 요즘 기류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간을 꼼꼼히 읽고 나오신 걸까요? 네. 대통령실 김행 임명 강행 기류 변화 분위기 윤심에 달렸다라는 기사도 오늘
아침에 조간으로 국민일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임명 강행 기류에 좀 변화가 있다 때문에 이제 윤심에 달렸다. 왜냐하면 사실 김행 후보와 함께 같이 후보 지명을 받았던 게 신원식, 유인촌 후보 이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이 두 사람의 이 장관 임명 과정을 좀 같이 보게 되면 일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지만 일단 임명이 됐어요. 유인촌 후보의 경우에 유인촌 장관의 경우에는 채택이 됐고 임명이 됐고 김행 후보의 경우는 아직 채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채택이 안 된 상태. 어떻게 보면 신원식 후보와 후보 당시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임명을 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할 거라고 한다면 김병민 최고님. 예. 빨리 이 송보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실에서 사실 요청이 한 두어 번 정도 들어간 뒤에 이제 임명이 강행이 되는 상황인 건데 아직 송보해달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하진 않고 있거든요. 기류의 변화인 것이냐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을 충분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에 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아니라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김행 후보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소명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적합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여론들 아마 충분하게 지켜보고 혹이 장관직에 임명된다면 그 이후에 있을 상황들까지 복합적인 고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다 때문에 가부 결정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여론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상당히 좀 묵직한 말이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